금요일 정치권 소식 김성환 정치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제가 앞에 사설이 길어서 시간이 10분 정도밖에 없어서 짧게 치고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자, 선거 이후에 정치권의 후폭풍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회동을 만났는데 이 얘기부터 하죠.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군요. 국정조사 필요하다. 네, 그렇죠. 국정조사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제 이걸 두고 어제 조정식 국회의장과 한병도 정종식 원내대표가 같이 만났어요. 네. 회동을 했고요. 다음 주 본회의를 열어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키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조사 범위하고 특위 구성의 여야 입장이 엇갈린다고 하는 건데요. 예. 민주당은 일단 특위위원장, 국민하고 민주당 모두 다 특위위원장은 우리가 맡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위위원을 구성할 때 민주당은 의석 비율에 따라서 위원을 구성해야 된다.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다. 이렇게 맞서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네. 지금 국민 분노가 너무 커가지고요. 그렇죠. 이 정도 입장 차이는 조율이 가능할 것 같고요. 위원장은 지금 의석 비율이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민주당이 양보하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을 맡으면서 위원 수를 조정하는 이런 방안으로 타협을 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사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총사퇴론이 공개적으로 제기되기도 했는데 이게 서로 싸움이 일고 있네요. 그만둬라. 아니다. 왜 그만두냐. 어떻게 보십니까? 이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는 참 희한한 선거여가지고요. 예. 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쪽에서 지금 당대표 사퇴하라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일단 국민의힘은 계속 이렇게 흔들기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때. 왜냐하면 대한과 미래 소속 소장파 의원들 25명이 연판장 돌려서 당대표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하고 또 그래서 사퇴 여부를 논의할 의총도 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의총을 열어도 과연 당권파를 이길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원내대표 선거 결과 아시겠지만 정점식 의원이 당권파잖아요. 네. 103명이 투표했는데 55표 얻어갔고요. 비당권파에 속하고 친한계와 좀 가깝다고 하는 김도부 의원은 48표를 얻었거든요. 7표 차이였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이 그만둬야 지도부 체제가 그렇죠. 무너지거든요. 예. 근데 물러날 사람은 지금 우재준 최고위원 1명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의총을 열어도 그렇고 최고위원회 위원들이 그만둔다 해도 그만둘 사람도 별로 없고 이러니 아무리 흔들어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좀 황당하게 들리는 재선거를 요구하면서 오히려 부정선거론자들하고 행동을 함께하는 듯한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자기 지지자를 확고하게 가져가면 나를 흔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외부에서 계속 흔들기는 할 거고요. 결국 국민 여론이 결정해 주지 않을까 싶어요. 네, 여기도. 국민 여론이 최근에 이제 또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게 아니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조금 선거 이후에 올랐잖아요. 그걸 또 발판으로 삼아서 시간을 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네요. 예. 일종의 장동혁 대표는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예. 착시 현상으로 보는 거죠. 한동훈 의원입니다. 이제 원내로 들어왔는데 사퇴해라 보수재건의 걸림돌이다. 이게 당선 이후의 질문에는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않다가 며칠 사이에 이제 좀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셨나요? 이렇게 얘기했나요? 네. 아니 부산 북갑 선거가 워낙 치열했잖아요. 감사 인사, 당선 살해할 때가 굉장히 많았던 모양이에요. 부산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대요. 네. 사실 본인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마웠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역에서 자신을 찍지 않은 유권자들이 만만치 않게 많다는 사실을 확인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1000표차 신승을 거둔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부산에서 계속 머물렀었다고 하고요. 이제 서울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올라오면서 이제 장동혁 대표 사퇴 나 복당시켜라 이런 요구를 하는 건데요. 한동훈 의원이 지금 당장 복당될 거라고 기대하겠습니까? 그건 아닐 거고요. 보수재건의 목소리를 계속 내겠다고 하는 의지가 일단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보수재건의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원심력을 만들어내서
장동희 체제가 무너지는 방향 쪽으로 흘러가게 만들겠다. 음. 이게 전략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보수 유권자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니까요. 뭐 지난번에 이제 단일화도 유권자들, 그러니까 보수층 지지자들이 스스로 단일화 해준 거잖아요. 네. 단일화는 불과 박민식 후보하고 안 됐지만 예. 그런 것처럼 보수 지지층이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자꾸 결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움직임을 만들겠다는 게 목표로 보입니다. 예.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가 지선 선거에도 불구하고 사퇴 압박, 연임도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이런 상황인 거죠. 12.3 비상계엄 이후의 정국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연이은 구설과 헛발질에도 불구하고 그 이익을 뭐 완전히 하나도 못 얻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쉬움이 너무 큰 거죠. 민주당 상황에선. 그렇죠. 오히려 당대표보다 당원들의 상실감이 더 큰 예. 이것도 희한한 모습인 것 같아요. 음. 근데 선거라고 하는 건 선거 결과로 평가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정청래 대표는 선거 결과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음. 그런데 본인은 당권을 유지하고 싶고 뭐 다시 다 전당대 출마하고 싶으니 애써 지금 상황을 외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유럽 순방 떠나면서 환송식에 오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고 그럼 바로 끝나고 난 다음에 정권은 짧다 이렇게 아주 의미심장한 이런 얘기를 해서 오히려 더 내부 갈등을 키우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는 제가 이렇게 좀 쓴소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한 신문에서 네. 20대 2030 세대 표심이 왜 돌아섰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했어요. 한 네. 15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내란 직후에 대선이 치러졌기 때문에 내란 심판은 대선에서 끝난 건데 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자꾸 얘기하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중도층에 있는 분들은 이 말에 공감을 좀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의 그 강성 이미지나 이런 것들 가지고 계속 내란 청산만 외치고 딱히 다른 어떤 선거 전략을 만들지 못했다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민주당이 중도 실용으로 가잖아요. 통합으로 가고 있는데 예. 정청래 대표가 부산 가서 오빠 발언 때문에 확 한번 무너지고 영남을 제대로 못 갔어요. 민주당 당대표가 영남을 못 가는데 과연 중도 통합으로 갈 수 있겠는가? 이거 질문 던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틈새를 어제 김민석 총리가 또 파고들어요. 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였잖아요. 청년층 만나고 메시지도 내고 오히려 네. 정청래 대표보다 훨씬 신속하게 움직였거든요. 어제 대구 갔어요. 대구 가서 대구에서 로봇산업진흥원과 민생사업 현장을 방문했거든요. 예. 이런 그 정청래 대표하고 대비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정청래 대표는 선거에 책임지려고 하는 모습도 안 보이고 중도 확장도 못하고 선거 전략도 잘못 짰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네. 아니야 난 몰라. 그래? 그런 얘기를 해? 나는 그래도 연임으로 갈 거야. 이렇게 되는 순간 결국은 당권 싸움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누구 한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면 정청래 대표가 나중에 먼 미래를 바라보고 정치한다고 하면 이렇게 당권 싸움으로 막 뛰어들어서 당을 내분 쪽으로 빠뜨리지 말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맞다. 네. 그리고 연임에 도전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당대표 신분을 갖고 도전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빨리 당대표직 내려놓는 게 맞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사람이 바닥에 떨어졌을 때, 힘들 때, 그리고 반대로 아주 좋은 자리에서 좋은 시기를 지날 때, 이때 이제 좀 조심하고 본성이 드러나기 마련인데 민주당과 정청래 대표가 그런 어떤 그 분위기에 취해서 할 일을 제대로 안 한 거는 맞다. 뭐 이렇게 보는 유권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수 있을 것 네. 같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 갖고 있는 선거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잘못한 것도 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지금 최근 며칠 사이에 나오는 여론조사 봐보세요. 이 대통령에 대한 평가 민주당 지지율 툭 하고 떨어지잖아요. 예. 폭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오히려 더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가 나 당권 지킬 거야. 그리고 다시 또 친문 세력 그리고 정청래 쪽 그 세력을 묶어가지고 네.
대통령하고 한번 맞서 볼 거야. 대통령 친명계하고 한번 맞서서 나 이길 거야. 이렇게 나오는 순간 지지율 더 폭락할 겁니다. 이 여론조사 선거 직후에 나온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네. 정청래 대표는 이미 심판 받은 거나 다름이 없다. 그걸 애써 부정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예, 오늘 뭐 아픈 얘기를 김성환 평론가께서 해주셨는데 여하튼 이제 전당대회는 이제 8월 예정이 되어 있고 시간은 아직 제법 있습니다. 과연 정청래 대표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 뭐 차분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11시 월드컵 응원 열심히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성환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